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2월 21일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루가 참 빨리 가요. 하루가 훌쩍훌쩍 지나가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정신이 없을 정도야. 정신이 없을 정도다. 하여튼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파이팅 외치면서 여러분들 하는 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기도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함께 열심히 해보자고요. 잘 될 겁니다. 저는 항상 긍정주의자 아니야. 초긍정. 초긍정주의자. 여러분들의 희망 고문 전문가. 희망 고문 많이 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고문을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희망으로 돌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더라도 저랑 같이 한번 오래오래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 힘들면 빨리 도망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는 법,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 되는 법,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 쓸데없는 말. 우리 살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던데 가능한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자. 침묵이 아니라 할 말은 신중하게 확실히 하되 실언 그리고 격이 떨어지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말자. 그런 겁니다. 내가 가볍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은 상대도 가볍게 대하지는 않더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공감되나요? 저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 일단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자. 그리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기 주장을 잘 표현하는 것은 의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리 높여서 강하게 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상냥하게 하자는 거죠. 알겠죠?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래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 감정을 담담하게 나타내자. 상대에 대한 그 반응에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으면서 응대를 한다면은 오히려 상대가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내 감정을 담담하게 나타냅시다. 네 번째, 자기 일은 확실하게 하자. 자기 일은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잘 표현하는 것은 의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소리 높여가지고 강하게 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상냥하게, 알겠죠? 부드럽고 상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자기 일을 확실하게 하는데 자기가 맡은 일은 무조건 잘해야 돼. 자기 일도 잘 못한다면은 정말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실수한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이 아침에 잠이 덜 깼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확실하게 합시오. 자기가 맡은 일은 무조건 잘하자. 알겠죠? 인생은 사람 덕분에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사람 때문에 약간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사람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실망, 상처 많이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망과 상처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좀 받지 않고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의 버거움이 아무리 나를 숨막히게 한다 해도 이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내일은 분명 조금 더 성장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또 삼성의 이야기 한번 또 신나게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삼뽕 정신으로 가는 거야. 요즘 삼뽕 정신으로 가야 하는데 삼뽕 기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중국에 현재 보니까 휴대폰 제조사죠. 오포라고 있어요. 오포. 이 오포의 첫 번째 그 플립형 폴더블 폰 오포 파인드 N2 플립이라고 하네. N2. 오포 파인드 N2 플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인드 앤드 플립은 가격 경쟁력을 이제 장점을 해가지고 내세워요. 삼성전자의 그 전략지를 공략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어서 갤럭시 Z 플립에도 현재 위험 요소로 그렇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어깨에 따르니까 오포는 지난 15일이에요. 파인드 앤드 플립 그 영국 유럽 출시를 공식 발표를 했어요. 현재는 사전 판매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오포를 비롯해 가지고 화웨이, 샤오미, 리얼미 등 이 다양한 중국 업체들은 폴더블 폰을 자국 시장 위주로 출시를 했어요. 이 폴더블 기술력을 비롯해서 가격 경쟁에서 삼성보다 크게 뒤처진 탓이 큰데, 레노버로 인수된 모토로라를 제외하니까 글로벌 시장에 폴더블 폰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중국 업체는 오포가 처음이더라. 이번 오포의 발표는 그 지금까지 중국산 폴더블 폰들과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오포가 파인드 엔트에 탑재된 폴더블 폰 성능이 삼성 갤럭시 Z 플립4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좀 많고요. 가격 경쟁력 또한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우선 그 파인드 앤드 플립은 전 후면 카메라 화질을 높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 후면은 5000만 화소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각각 갤럭시 Z 플립 4보다 2200만, 3800만 화소 좀 앞서는 있는데, 배터리 용량 또한 갤럭시 Z 플립 4보다 한 600mAh 앞서 있고, 5세대 통신을 지원하는 것도 뭐 지금까지의 중국산 폴더블 폰과는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포는 그 성능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어요. 삼성 추격전에 고삐를 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삼성에게도 차기 폴더블 폰 완성도가 더욱 중요해졌고, 오포는 힌지 부분의 작은 주름과 그 역대 폴더블 폰 중 가장 큰 디스플레이 크기인 3.16인치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간접적으로 삼성을 저격하고 있더라. 싼 가격도 위험 요소인데, 파인드 앤트 플립의 영국 내 출고가는 256기가 기준 849파운드, 약 132만 9천원. 동일 기준 갤럭시 Z 플립4의 영국 출고가는 1,059파운드 되는 것 같아요. 삼성보다 30만원 이상 싼 가격을 제시한 것 같아요. 오포는 이번 영국 유럽 출시에 이어서 인도로 폴더블 폰 출시를 이제 이어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어갈 것 같은데, 유럽과 그 인도 모두 삼성전자한테 중요한 시장이죠. 점유율 위협 요소로 이제 작용할 것으로 현재 보이는 것 같아요. 인도는 노태문 그 사장이 언급할 만큼 삼성도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어제 인도 시장 얘기했죠. 유럽도 폴더블폰 대중화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고요. 업계 관계자는 이번 오포의 진출은 사양 가격 모든 면에서 삼성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올해 갤럭시 Z5 시리즈를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한 이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 페이가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 그 결제 범위를 넓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삼성전자와 디지털 라이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했는데, 양사는 결제와 지갑 부분 협력을 시작으로 해서 사용자의 그 편리한 디지털 라이프를 위해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는 거죠. 우선 결제 부분에서 현재 그 QR 결제에 기반한 네이버페이 현장 결제 서비스에 삼성페이의 그 MST 결제 방식이 추가되고, 삼성페이 그 이용이 가능한 전국의 모든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네이버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네이버페이 현장 결제 영역 내에서 삼성페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네이버페이 온라인 주문형 가맹점에서도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네이버페이 온라인 주문형 가맹점은 네이버 스토어의 그 독립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상품 페이지 내 그 엠페이 구매하기 버튼이 노출되어서 네이버의 회원 정보를 통해 주문이 진행되는 가맹점 유형입니다.
이를 통해서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간편 결제 그 시장에 또 삼성페이는 또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에서 사용자들의 그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 같고,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은 기존 약 12만 개의 현장 결제 가맹점뿐만 아니라 삼성페이 가능한 약 300만 개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이용에 따른 혜택을 경감할 수 있어요. 양사는 이와 같은 협력 사항을 올 상반기 내에 각 서비스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로 해가지고 이후에도 사용자의 디지털 라이프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그런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보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요, 현재 보니까 또 반도체 불황 속에서 전 세계 그 3위 디램 업체죠. 미국 마이크론. 이 마이크론이 대만의 공장 인력을 감축하는 본격적인 감원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감원이다, 감원. 사람을 줄인다는 거죠, 감원. 디램의 현물가도 한 달 새 5% 이상 하락을 하다 보니 올 1,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고요. 다만 업계 1위 삼성은 투자와 채용 분야에서 예년 수준을 유지하는 전력으로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허용하지는 않겠다.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대만의 그 타이완에 위치한 그 디램 공장에서 150명의 그런 인력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고 해요. 타오이안 공장은 2020년 기준 웨이퍼 투입량으로 월 12만 5천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마이크론의 핵심 생산 거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자발적인 퇴사하고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전체 직원이 한 10% 정도를 줄이겠다고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15%까지 인력 감축 규모를 늘릴 거란 전망도 있어요. 지난해 말 기준 마이크론의 임직원 수가 4만 8천 명대인데 최대 7,200명의 직원이 정리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고, 대만의 그 IT 그 매체죠, 디지타임스는 그 마이크론이 이달 말까지 감원 작업을 끝낼 것으로 봅니다. 인텔도 올해 감원 보수 삭감 사업 정리 등을 통해서 3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 있고, 중국 최대 메모리 업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도 지난해 실적 평가를 통해서 한 10%에 달하는 저성과자를 해고를 했어. 해고했고, 메모리 그 반도체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이제 선제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서 긴축 경향에 들어간 것으로 영향을 봅니다. 하여튼 대만의 그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올해 한 1, 4분기 디램 평균가가 전분기보다 한 13에서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선행지표로 꼽히는 디램 현물가도 연초부터 하락세 이어가요. 시장조사기관의 디램 익스체인지에 보니까 지난 17일 기준 PC용 디램 현물가가 1.82달러로 한 달 전보다 한 5.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아유, 좀 안 좋네요. 보니까 하락까지 하니까. DDR4 16기가도 9.1%나 떨어져서 3.68달러 기록했고요. DDR4 4기가짜리도 1.18달러로 전월 대비 7.7%나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갔죠. 이렇게 D램 현물가 하락 하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 간의 분기별 거래가인 고정가도 하락 압박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리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거래되는 현물가는 통상 시차를 두고 한 4에서 6개월 후 기업 간 분기별 거래가인 고정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삼성은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는 등 향후 업황 반등에 대비해서 약간 감원보다는 인력 보강에 나서는 것 같아요. 오는 3월에 그 대졸 신입사원 공채도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인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죠. 53조 천억 정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부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인력 감축이 속속 나서고 있는데, 업황 반등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는 감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지만은 업계 선두인 삼성전자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네오 퀀텀 닷 발광 다이오드죠. 퀀텀 발광 다이오드.
지금 이걸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기발광 다이오드 TV 등 2023년형 TV 신제품 국내 출시 전 사전 판매에 나서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게 2023년 네오 QLED 8K짜리네. 8K 85인치형입니다. 삼성은 이달 21일부터 그 3월 8일까지 사전 판매 행사를 하는데 23년 네오 QLED는 네오 퀀텀 프로세서 8K를 탑재해서 인공지능 업스케일링 기능과 영상의 3차원 입체감을 강화를 합니다. 네오 QLED 8K 신제품은 사운드 기술도 강화됐고 신경망 프로세서 유닛을 활용해 가지고 TV의 모든 스피커하고 사운드바가 동시에 사운드를 구현하는 Q 심포니 기능이 강화되어 공간과 컨텐츠 등에 맞게 사운드를 구현하는 거죠. 시청 경험은 더욱 다채로워졌고 이 스마트싱스뿐 아니라 메터 기기까지 지원하는 그 원칩 모듈을 탑재해서 별도의 동글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기와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국내에 처음 출시하는 삼성 그 올레드는 뉴럴 그 AI 퀀텀 프로세서 4K를 탑재해서 올레드 기술의 정점을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의 밝기와 그런 색상을 구현하는 거죠. 23년형 TV 신제품 출고가는 네오 QLED 8K가 85인치짜리 1570만원, 와, 75인치가 1280만원, 네오 QLED 85인치 949만원, 75인치 809만원, 올레드가 77인치가 799, 65인치가 529만원, 55인치가 309만원입니다. 비싸네요. 고가 제품이네요. 그래도 끌린다. 사고 싶다. 갖고 싶네요. 저는. 여러분 갖고 싶지 않나요?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전망도 있는데 향후 추세전을 대비해서 주식 매수 추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식 매수 추천. 지금 많이 사야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보니까 그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같아요.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2.2%, 57.9% 감소하는 61조 9천억, 1조 800억 정도로 추정되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1조 800억. 부문별 영업이익 전망치 보니까 반도체 마이너스 2조 2천억, 디스플레이 9천억, 그리고 MX 무선 네트워크 한 2조 6천억, VD 영상 디스플레이 가전 한 5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1분기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출하량이 역성장할 그 반도체 부분하고 최대 고객향 아몰레드 그 출하량이 하락할 그 디스플레이 부분의 이익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갤럭시 S23 출하량이 1100만 대,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6200만 대로 이제 예상되는 그 MX 네트워크 부분이 일회성 비용 효과가 그 사라지는 가전 부분, 이 가전 부분에서는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올 연간 그 매출과 영업이익은 270조 7천억, 14조 900억 정도 기록하는데 전년 대비 10.4%, 65.7% 감소할 것 같고요. 내년도 실적은 수요 회복하고 여전히 낮을 반도체 업계 생산 증가율에 따라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 그 예상 BPS 대비 그 현주가는 62,600원, 1.16배로 과거 그 저점 배수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올 2분기 초에 경기 선행 지표 반등에 따라서 그 밸류에이션 배수 상향하고 24년에 예상되는 반도체 업황의 그런 강한 그 회복을 감안해야 할 때 24년 2, 3분기 중 밸류에이션의 배수가 2.0배 이상의 그런 고점 배수까지 상승하고요. 추단 가치의 상승도 동반될 그 가능성이 존재해서 주가 하락 시마다 그 매수로 대응할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 쌀 때 모으자, 쌀 때. 5만전자, 6만전자, 쌀 때 모으자. 언제 모을 거예요, 여러분? 비쌀 때 할 겁니까? 비쌀 때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쌀 때 부지런히 하세요, 쌀 때. 이때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투자하다 보면은 좀 어려움도 있고, 좀 짜증도 있고, 답답함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왜 못 겠습니까? 그것들을 잘 극복해야 돼. 누구랑 동지하냐? 삼성전자 찐팬들과 동지들과 같이 하면 된다.
그 천사모의 그 분들 열심히 하잖아요. 단톡방에 보면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단톡방은 이제 더 이상은 모집을 안 해요. 모집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회원들만 그냥 갑니다. 기존에 있는 회원만 가기 때문에 정 들어오고 싶으면은 그냥 멤버십 가입해서 그 찐팬들과 같이 어울리십시오. 찐팬들만 가오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또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